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게 이렇게 다 하진 않겠지만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는 공동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올해부터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학업 역량은 그대로 학업 역량 갑니다. 학업 역량은 전반적인 내신이에요. 국수영사, 국수영탐, 전 과목 내신입니다. 전 과목 내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학업 역량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공 적합도가 좀 달라져서 이제는 진로 역량이라고 바뀌었어요. 여기에 전공이 들어가 있고 진로 탐색에 대해서 진로에 대한 탐구 활동, 심화 활동, 연구 활동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죠. 진로 역량이 바뀌었고요.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높여서 요즘에 공동체 시대잖아요. 공동체 관련된 책도 많고 그래서 공동체에 관련돼서 공동체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겠고 협업과 나눔이 들어가 있고 성실성, 리더십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선이 되어 있고 자 그래서 학업 역량에 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전반적인 내신, 큰 기본적인 내신 성적을 얘기합니다. 전반적 학업 역량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학업 태도와든가 탐구력 등 여기서도 탐구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주요 대학으로 갈수록 심화 탐구 같은 것들이 꼭 언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지적 호기심을 자꾸 충족시키려고 하고 자꾸 해결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들을 뭔가 자꾸 노력해서 탐구하려고 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잘 이겨내는 의지 같은 것들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진로 역량입니다. 자신의 전공에 계속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것들 프로젝트라든가 탐구활동, 연구활동, 심화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 진로 직업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경험과 성취도, 노력이 있는데 이런 진로 탐구에 대한 계속적인 끊임없이 노력하는 친구들 이런 애들을 뽑겠다. 공동체 역량에서 주요할 것은 협업과 소통 능력입니다.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줘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줘야겠고 나눔과 배려 등이 필요합니까? 나눔과 배려, 그 다음에 리더십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합전형 안내서부,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연세대, 경희대 또는 이렇게 동국대 같은 데서 본인들이 뽑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주요 사항 같은 것들을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학교 홈페이지 가서 받으면 되니까요. 이런 것도 받아서 꼭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생활기록부에 뭐가 남아야 되는가 남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인생 살면서 생활기록부 활동했던 것들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천천히 할게요. 자세하게. 저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교 간 온라인 광역형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교육과정을 하나 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나 더 듣는 거야. 수업을 하나 더 듣는 건데 수업을 하나 더 들으면 세특에 남겠죠. 그죠? 생활기록부에 한 과목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한 과목이 추가가 되고 또 심화된 과목,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심화된 과목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고급 물리, 고급 수학, 고급 화학 이런 것들을 들으면 확실히 다르죠. 또 생기부 500자가 더 늘어나요. 학기당 하나씩 하고 또 하나만 생활기록부가 계속 늘어나고 심화된 과목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에 가려면 이런 교육과정을 우리가 하나씩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끼리 하는 걸 학교 간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 광역형 원교육과정 여기까지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사이트를 너도 나도 사이트, 너도 나도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언제 가정통신이 뭐냐? 학부모들이 놓치고 학생들 다 버려요, 이거를. 언제 하냐? 3월달에 나와요. 3월달에 가정통신문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 학교는 컴퓨터실 한 10분, 20분 전부터 컴퓨터실 다 열고 준비시켜서 애들 다 대기시키고 빨리 등록하려고, 접수하려고, 내가 희망 가는 강좌를 꼭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간 교육과정 있고 온라인 교육과정, 광역형 원교육과정 하나의 소인수 및 심화 과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학교에 미개설된 소인수 및 심화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등급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현직 교사가 가르치는 겁니다. 실제 수업이에요. 오히려 학원을 덜 듣고 이 수업을 1학기 동안 2학기 동안 쭉 듣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2단위, 3단위가 있고 강좌별로 20명 이내고요. 학생 참여 중심형이고 학교 간 교육과정에서 공동교육과정에 한 강좌만 신청할 수 있어요. 한 학기에 한 강좌만.
3분의 2 이상 출석 수업. 똑같은 수업이에요. 학교 수업. 그래서 교과 세특이 500자가 생기고 교과 세특의 세부 특기사항이 하나 더 적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심화, 고급 물리, 고급 수학, 뭐 이런 과목을 고3 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광역2 공동교육과정은 진로 영역 세부 특기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앞에 거 셋 중에 하나는 꼭 하면 좋겠다. 고1 학년 학생들은 기회는 더 많고요. 고2 학생들은 이제 기회가 별로 없죠. 그렇죠? 없는데 꼭 가정통신문 생활기록부 학부모님들은 3월달 가정통신 꼭 확인하시고 홈페이지 확인하시고요. 필요하면 학교에 전화하세요. 학생들도 그 가정통신문 꼭 챙겼다가 학부모가 상의를 하십시오. 저는 이 공동교육과정을 꼭 우리 대전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심화된 과목들을 이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공교육을 살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생활기록부인데 생활기록부에 이제 교과활동이에요. 이거 가장 중요하죠. 교과활동 몇 자예요? 500자예요. 교과활동 500자예요. 500자. 각 교과마다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다 500자씩입니다. 500자. 500자면은 그 몇 가지 주장대로 쓸 수 있냐? 저는 대략적으로 선생님들한테 강의학을 할 때 꼭지가, 주제가, 탐구 주제가 2개 또는 3개가 있어야 돼요. 2개 또는 3개. 3개는 좀 빡빡해. 150에서 150, 200 쓰면 되거든요. 2개는 조금 약한 느낌도 있고 그래요. 심화된 건 2개 정도 써서 250 정도 쓰는데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한 500자입니다. 아무튼 그 다음 종합의견은 500자고요. 자율활동도 500자예요. 대부분 500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자 고1 학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고1 학부모님들은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학교 생활기록부 봤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생활기록부는 거의 안 적혀 있어요. 거의. 일부 상위권 학생들 조금만 적어져 있고 뭐 500자라든가 이게 다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중학교는 끝나고 버리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여러 활동을 통해서 이 500자를 다 채울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돼요. 학부모님들이.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조용히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게 미덕이 아니다. 뭔가 질문하고 활동하고 선생님한테 다가가고 물어보고 뭔가 내가 계획성 있게 뭔가 나서고 이렇게 해야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활동적인 인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됩니다. 자, 500자고요. 동아리 활동에는 자율동아리는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율동아리에 반영하고 이제는 창체 동아리 중심으로 가야 돼요. 창체 동아리는 수업 시간에 하는 동아리예요. 그 수업 시간에 하는 동아리를 질적으로 높여야 됩니다. 소논문 기재는 금지되어 있죠.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봉사활동은 이제 개인 봉사활동, 특히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만 반영이 되고요. 생기부엔 기재는 되지만 대입에는 미반영입니다. 생기부엔 기재는 되지만 대입에는 미반영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생기부엔 기재는 되지만 대입에 미반영이다. 자, 진로활동. 저는 진로활동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진로활동은 700자니까. 다른 데는 500자지만 진로활동 700자이기 때문에 이걸 몇 꼭지? 이것도 3개에서 4개의 주제는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200, 200, 200, 100 또는 뭐 3개 주제면 200, 200, 300짜리 이렇게 좀 심화된 거. 프로젝트 학습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500자는 뭐 2개 또는 3개 주제, 700자는 3개, 4개 주제 정도를 제시를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제시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학생들이 연구를 해서 그 선생님들한테 갖다 줘야 돼요. 같이 학교에서 연구를 하든가. 자, 수상 경력은 요즘에 거의 안 하죠. 그래서 대입에 생기부는 쓰지만 대입에는 미반영이고 독서활동도 생기부에 쓰지만 대입 미반영. 그러면 독서활동이 중요하다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그럼 어디다 써요? 이거를 우리는 교과 세특에 쓴다는 거예요. 자, 지리의 힘을 읽었어. 지리의 힘을 우리 독서 상황에도 입력할 수 있지만 그거를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지리의 힘을 제가 어디다가 해서 한국지리 책에다가 써주겠다는 거예요. 한국지리 책에다가 한국지리 교과 세특에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율활동 500자라고 했어. 동아리 500자, 봉사활동에서 없어요. 진로활동 몇 자? 700자. 교과 개별 세트가 다 500자씩이야. 종합의견 어디 500자입니다. 추천서 이런 식으로 다 엮여져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뭐 이렇게 있는데요.
출결 사항은 확실히 성실도라든가 충실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단 그러니까 미인정 결과, 옛날 말로는 무단 결과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있으면 안 됩니다. 학부모님들, 학생들 자각하시고 기본적인 상황이고, 창체에서 자율활동은 학부모님들 자율활동은 학급에 우리가 학급 활동이에요. 학급에서 우리가 옛날에 회의하고 막 그랬었죠. 학급 회의 있죠. 그게 바로 지금의 자율이라 하면 되고, 그걸 좀 더 확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학급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본인의 주도성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고, 자기가 열심히 활동하는 것들이 자율활동에 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동아리 활동은 일단 내가 연구하고 싶은 진로 목적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중요하고, 자기 전공 관심에 대해서 뭉쳐야 되겠죠. 어떤 의사면 의사 관련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동아리를 만들겠죠. 또 공대면 공대에 관련된 친구들이 모여서 만들어서 어떤 같은 비슷한 연구를 하겠죠. 그런 것들이 보여줘야 돼요. 봉사활동은 이제는 뭐 큰 생기분 안 쓰니까. 그 다음 진로활동은 내가 전공에 대한 활동, 전공에 대한 탐구가 써져야 돼요. 그거를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교과 세폭은 주도성 있게 교과를 선택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특히 교과 세특에는요, 저 이걸 써야 돼요. 심화 탐구 활동, 심화 탐구 또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교과 수업 시간이든 또는 그걸 바탕으로 연구를 하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수업 활동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서 할 수 있는 주도적인 학습 과정들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나의 본보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조감 의견이 있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과 세특에 보시면은 성실하고 적극적인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 세특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다음 진로활동 아까 700자라고 했죠. 전공과 학과 발표, 전공 독서, 토론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은 또 발표, 공동 보고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1학년에는 1학년 활동은 2학년에서 2학년 때 심화 확장하는 게 좋겠고 3학년 때 더욱더 확장하면 좋겠고 융합적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자율활동 사례입니다. 자, 이거 유성고등학교에 제가 담임했을 때 했던 건데 학급 활동인데 어떤 친구가 왔었어요. 와서 자기가 이런 다육식물 같은 것들을 제공할 테니까 우리 학교 교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육식물을 이렇게 제공할 테니까 그거에 어떤 투자금 뭐랄까 할까 화분에 대한 계약금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학급비로 이걸 사용해서 사용하게 즐겁게 하겠고 식물 분양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해서 해보라고 했어요. 했는데 진짜로 이제 다육식물 해서 애들이 이름 쓴 거예요. 얘 친구도 이름이 적혀있네요. 이름이 있고 했는데 이게 그때 이제 유성고등학교에 이제 12학급이 있었는데 12학급에서 유일하게 파란색 식물을 길렀던 학급이에요. 저희 학급이. 그래서 이게 그 친구가 환경을 바꾸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애들이 그런 순수한 뜻에 잘 따라줬고 이거를 제가 수능 고사장을 하면서 다 버리려고 했어요. 제가 버리려고 했더니 애들이 막 사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자기 분신이래요. 그동안 친해졌던 거지. 분신이라고 얘가 버리면 자기 수능 시험 못 볼 것 같다고 애착을 갖는 거예요. 애착 식물이 된 거죠. 그렇게 애가 그냥 조그맣게 던졌던 것이 애들에게는 조금 더 감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애착도 있었고 그런 활동이에요. 이게 7, 8년 전에 했던 활동이었어요. 얘가 스스로 자기가 계획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성 있게 한 거잖아요. 이걸 자율활동에 담아준 거죠, 저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죠. 얘기 동참한 친구들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강의 때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자율활동의 대표 학급 게시판이라든가 학교 게시판을 활용해서 그 게시판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그런 토픽 주제 같은 것들을 탐구해서 그런 것들을 붙여서 지식 공유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학교에다가 붙인 거죠. 경제 경영 중심에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어떤 안내문 같은 것들이라든가 어떤 신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역사죠. 여기는 법적인 애들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관련된 주제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활동은 자기 스스로 하는 활동이고 노력하는 활동이고 또 친구끼리 뭉칠 수도 있고 학급에서 하는 활동이니까 자율활동이 있어서 아까 자율활동 제가 2개 또는 3가지 주제라고 했죠. 이런 주제에 있으면 150자 쓸 수 있죠.
담임선생님이 알고 있으면 이런 거 충분히 이런 활동을 했다고 150자 정도 충분히 적어주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학교 게시판에다 하는 겁니다. 저희 우리 학교인데 경영학과 관련된 신문, 이렇게 경영학과 관련된 신문 같은 것들 작성을 했죠. 이게 작성해서 좀 더 내용이 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정리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고 걔네들 스스로는 연구활동하고 탐구활동하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게시판을 활용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자기만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뽐내기도 하지만 자기의 지식을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어떤 친구들이 이런 걸 잠깐 봤다고 한다면 좀 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담임선생님들이 충분히 다 허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학급에 주도성 있는 특히 종합전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에게 담임선생님에게 안내를 하고 또 학년 부장님한테 안내를 하면 적극적으로 하실 겁니다. 자, 또 하나 요즘에 자율활동 사례 중에 제가 들은 것은 뭐냐면 학급에서의 소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소그룹을 만들어서 지는 그끼리 서로 공통된 팀을 만드는 거죠. 서로 경제팀, 뭐 예체능팀은 문화예술팀, 언론을 좋아하면 언론정보팀, 뭐 그냥 인문학을 좋아하면 인문탐구팀, 뭐 사회경제를 좋아하면 사회환경팀, 교육계열이면 교육팀 이런 식으로 전공 진로에 맞게 팀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나중에 최종 보고서, 공동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공동 보고서 또는 공동 탐구, 공동 발표를 하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공동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율활동 일주일에 1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조금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고 설령 지금 이게 학급에서 한다고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을 받았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 학생들이 있으면 이 학생들이 몇몇 친구들끼리 뭉쳐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게 자율활동이에요. 자기 스스로. 담임 선생님들이 이런 걸 만들어내지 않다 하더라도 학급에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고 뭉쳐서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자율활동들이 서로 경영팀끼리 뭉쳐서 12월 달에 어떤 관련된 교과활동 자율활동 시간에 활동을 하면서 그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그룹 활동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뭐 팀들이 나와 있고 이게 주제가 있는데 이런 주제를 좀 한 몇 개월 동안 공부한 다음에 계획서 제출하고 그런 것들을 파워포인트 같은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같이 공동 보고서니까 공동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관심 있는 친구들끼리 뭉쳐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시간이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말고사 준비할 때는 좀 이르니까요. 그래서 요거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학교에서 아침 지식 나눔 활동이라고 해서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보 나눔이라고 했는데 화요일날 목요일날 해당되는 시간에 자기가 한 명이 주제를 정해서 이런 주제들이 있겠죠. 이런 주제들을 파워포인트를 해서 아침에 한 10분, 20분 되는 시간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발표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아침 시간에 발표를 해서 그 시간 동안에 그 지식을 공유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또 남들 20명 앞에서 얘기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들은 자기가 노력하는 거 있는 건 자율활동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벌써 저는 2-3개의 꼭지를 만들었겠죠. 그쵸? 그 다음 진로활동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진로활동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그래서 진로활동을 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700자입니다. 700자. 그러면 저는 처음 700자면 3가지나 4가지 주제가 필요해요. 그쵸? 그래야 200, 300 이렇게 정도 되니까. 저는 우선은 애들 개개인의 학과를 발표하라고 해요. 학과와 전공에 대해서 발표하라고 합니다. 그거를 파워포인트에 작성해서 제 메일로 보내라고 하고 작성합니다. 그럼 어떻게 작성해요? 이렇게 남자애들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분들 써도 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어떻게? 지금 일단 자기가 학과를 정해요. 만약에 기계공학과를 합시다. 기계공학과를 전적을 했으면 이 기계공학과에 맞춰서 저는 파워포인트 10장 이내로 만들려고 하고 제출하는데 첫 번째는 학과와 전공 선정 이유에 대해서 적으라 그래요. 그걸 파워포인트 한 장 말라고 그러고 두 번째 파워포인트는 학과의 교육과정, 어떤 대학에 들어가서 교육과정과 그 학과의 교육과정의 자세한 특징들을 언급하라고 하고 느낀 점 쓰라고 해요. 그 다음 그 학과에 전공 세부 분야가 있어요. 그 학교에 세부 분야가 있습니다. 또 전국 교과목, 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기계공학 연구자가 된다면 그 전공에 대한 자질이 필요해요. 교육자면 교육자의 자질이 필요하고 그걸 찾아보라고 해요. 찾아서 언급 파워포인트 남겨라. 또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도 찾아보라고 했고요. 이 학과는 어떤 교과 과목과 연계되고 어떤 과목과 연계되는가, 물리학과 연계된다, 인공지능 연계된다 이런 것도 쓰고 또 학과와 관련된 추천 도서 한번 선정해봐라. 그럼 네가 이 학과에 대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번 학기 때 3가지 탐구 목표를 한번 정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워포인트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내용을 안내를 해줘서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남학생들이 이게 큰 효과가 거둬요. 여학생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더 알찬 파워포인트 발표가 되죠. 그쵸? 오른쪽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것들 저는 웬만하면 다 학생들 다 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선생님들, 담당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것들 공유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그거 하나 했죠. 전공 발표 한 200자 됐어요.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쵸? 두 번째 주제는 전공과 학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번엔 독서 서평 쓰기예요. 전공에 대한 독서를 읽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전공 분석지라고 해서 이건 제가 이제 이거 따로 요거랑 해당되지 않고, 전공 분석지라고 한 거, 이건 독서 서평이에요. 이거 하는 학교도 많을 텐데, 내가 기계공학과면 기계공학과 관련된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하나 3, 4월 달에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선정을 해서 이거를 이제 몇 개월 동안 읽게 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3학년 1학기, 지금 제가 3학년 1학기 했던 거니까 6, 7월 달에 서평을 쓰게 하고 활동지를 작성하게 하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발표까지 하고요. 또는 뭐 파워포인트 발표해도 되고요. 근데 이런 활동지를 만들어줘서 활동지 작성하게 하는 겁니다. 애들 책 읽어요. 읽고 거기에 대해서 쓰면 이 전공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고 저는 이 내용을 요약해서 쓰면 되겠죠. 그러면 200자 또 쓸 수 있겠죠. 또 저는 요즘에 작년부터 논문에 대한 것들을 많이 논문, 문헌 자료죠. 문헌 자료를 탐구하는 활동, 문헌 자료를 계속 읽어보는 활동들을 학년에 계속 권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논문을 활용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대전교육청 학생들도 논문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논문은 자율활동, 또 진로활동, 교과 세특에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여러 가지 탐구 주제 같은 걸 좀 찾아서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활용해서 활동지 같은 거 적을 수 있다는 거죠. 탐구 활동을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뭐 활동지 작성이라든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자, 우선은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냐가 문제예요. 우리가 고등학생가 무슨 연구를 근데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고라든가 영재고라든가 외고라든가 국제고 같은 데의 교육 과정을 보면요. 걔네들은 논문을 탐구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리고 논문을 작성하기도 해요. 생기부에는 담진 않지만 논문을 작성해서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거나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교육과정이 다 비슷해지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교육과정이 비슷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논문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쉬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탐구하다 보면은 집중적으로 탐구하다 보면 논문 같은 것들을 활용하게 되거나 또 심하게 깊게 파고들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그리고 어차피 대학교라는 것이 목적이 연구자, 탐구자, 학문에 대한 탐구자와 연구자가 일단 기본적인 목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취업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해보니까 뭐 4등급, 5등급 친구들도 충분히 자기가 읽을 수 있는 것들을 읽어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보시면 자 일단은 학술정보연구원이 있어요. 리스라는 데가 있는데 이 리스 같은 데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논문 같은 것도 발표할 수 참고할 수 있고 여기 검색어에 뭐 코로나라든가 뭐 경제 경영 뭐 그런 거 치면은 검색어를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게 나와요. 그럼 해당되는 게 논문이 여러 가지 있고 그 선택을 하면 그거를 다운받을 수도 있고 또는 그거를 뭐랄까 다운받을 수도 있고 뭐랄까 그 복사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다운이 안 되고 그러면 일단 그게 논문 되게 많을 수가 있잖아요. 100장 정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초록 논문. 초록 논문이란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한 편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드라마 요약편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요약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문 초록 같은 게 있는데 논문 초록 같은 것들을 뽑아서 또는 다운받아서 그걸 프린트 해가지고 하나씩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거를 한번 다시 또
구글 검색이든 네이버 검색을 해서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구하고 싶은 탐구하고 싶은 주제에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고 그거와 더 심하면 그걸 다 읽어서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심화 주제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새로운 심화 주제. 좀 어렵겠지만 새로운 심화 주제에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접근하기 쉽고 우리나라 논문 같은 것들이 잘 반영이 됐고요. 요즘에 구글 검색도 좋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구글 학생 검색이 아니라 구글 창이 있어요. 구글 창에다가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 구글 창 알죠? 거기다 학술 검색이라 치면은 이런 치고 엔터 치면은 이 학술 검색이 따로 나와요. 따로 나온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희망하는 검색어 뭐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검색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논문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싶은 거 다운받거나 아니면 복사해서 특히 초록 논문 한 8장, 9장, 10장 정도 되는 초록 논문 같은 것들 복사를 해서 그 논문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돼요. 읽으면 당연히 모르죠. 수식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모르죠. 모르지만 한 번씩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고 또 검색하고 그게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거 한 달 만에 한 2달 줘요. 저는 2달 정도. 급하게 하려면 한 달. 그래서 한두 달 주면서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거에 관련된 요약 보고서 및 탐구한 보고서를 제작하고 더 잘하는 친구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구글 검색이라든가 논문 검색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더 새로운 심화 주제를 연구를 해요. 심화 탐구. 하나의 프로젝트를 또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용하시면 되고 DBP는 유료예요. 유료인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돈이 있는 학교들은 이 유료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공통 회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대전고등학교면 대전고등학교 공통 아이디와 비번을 만들어서 그걸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거는 학교에서도 필요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유료입니다. 유료 때문에 유료만 내면 사용은 아주 편합니다. 편하고 그 다음에 여기 KCI는 학술지예요. 우리가 개인 논문이 있고 대학에서 개인 논문은 뭐 잘 쓰여진 논문도 있지만 이상한 논문도 있겠죠. 근데 학술지는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에서 간단하게 연구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학술지 내용이 생각보다 내용이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잠고 쓰는 것도 괜찮다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거나 프린트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읽어보고 모르는 단어, 개념, 사진, 그림, 수식 같은 것들은 계속 찾아보거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탐구를 합니다. 그러면 논문에 탐구할 때 그래도 발표 자료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가 만들어진다면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목록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제시해야 남학생들 써요. 논문 제목과 언급을 응합니다. 우리가 생활기록부에 논문이란 말은 우리가 작성된 논문을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참고된 문헌이라든가 논문 같은 것들은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 저자라든가 연계된 교과목들 쓰게 하고 파워포인트. 두 번째는 논문을 읽게 된 계기와 동기를 꼭 쓰게 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 이게 지원학과 어떤 관심과 어떤 흥미로운 분야가 연계되는지 또 관심 분야와 연계된 개념과 이 개념과 읽으면서 갖게 된 이유가 뭐냐. 논문 읽으면서 중요한 개념과 용어, 이론들을 네가 한번 정리해서 요약해봐라. 안내해줘라. 논문을 읽으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뭐냐. 그거 적어봐라. 논문 읽으면서 내가 추후 심화 탐구로 어떤 것을 연구하고 싶은지 네가 한번 써봐라. 이런 목록을 썼어요. 저는 이렇게 제시했고 관심 있고 있는 강의실 들으신 분들 이걸 활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파워포인트 리듬 2차 전지용 분리막에 대한 열처리 현상이라 해서 이렇게 정리를 이런 DB 파일에서 가져온 걸 캡처를 했고 그 열처리 형성 방화에 대해서 얘기된 것을 자기가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알게 된 것들을 이제 적어본 거예요. 내용 자체를. 이런 것들을 자율활동이라든가 진로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 진로활동이 많이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세특에서도 이걸 활용해서 그쪽 교과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고 또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한다고 자료를 가져와서 할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논문이죠. 논문을 바탕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그 논문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알고리즘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자기가 스스로 한번 정리해보고 그림도 캡처해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에요. 자, 동아리 활동은 500자인데요. 동아리 활동 500자인데, 이 동아리 활동 500자를 하려면 못해도 저는 3가지 주제를 잡아요. 2가지는 3가지 주제. 근데 이 주제를 한번 잘 언급할 테니까 한번 잘 활용을 해보세요. 자, 저는 동아리 활동할 때 동아리도
만약에 제가 공학 동아리라고 한다면 공학 동아리 애들도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기계를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자동차를 좋아하고 어떤 애는 전자를 좋아하고 어떤 애는 에너지를 좋아해요. 그럼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그냥 공학으로 퉁칠 수는 없잖아요. 자세하게 언급해 주는 게 좋으니까 저는 개인적인 발표를 시켜요. 또 다시. 그래서 개인적인 학과와 전공 관련된 발표를 시킵니다. 발표를 시켜서 그걸 또는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아무튼 발표를 시킵니다.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까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죠. 남학생들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학과 및 전공의 선정 이유. 두 번째 파워포인트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자세한 의견, 학과 및 전공에 대한 교과목 연계 분야, 추천 도서, 이 교육과정과 자세한 특징. 아까 전전께 더 자세하게 하죠. 제가 예전에 뭐 이걸 먼저 만들고 그걸 나중에 만들었었는데 더 자세하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언급해서 다시 한번 동아리 시간에 자기 학과와 전공에 대한 발표를 시킵니다. 일단은. 한 150자 정도 쓸 수 있거든요. 파워포인트 10장 정도로. 이제 애들이 익숙하니까 이제 뭐 약간 바꿔서 하기도 하고 하지만 아무튼 또 발표를 해서 만들어내요. 내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죠. 생명공학과 관련된 연구일, 기계공학사 뭐 하는 건지 이렇게 발표한 파워포인트를 제가 캡처해 왔고요. 이제 두 번째 발표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전공 발표했고요. 두 번째는 전 신기술을 발표시켜요. 이런 것도 많이 제가 교사 강의 때 많이 얘기했는데, 신기술 많이 강의합니다. 신기술. 저는 대체로 공학 쪽을 많이 맡았어요. 자연과학과 공학 쪽. 인문사회 쪽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공학 쪽은 신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석해서 발표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문기사, 논문, 뉴스기사, 신기술 관련된 동영상, 유튜브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봐서 유튜브 찾아봐서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또 내용 쓰기가 어렵죠? 또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자, 신기술의 개념과 정의를 해라. 신기술의 원리와 분석하고 관련된 교과목을 하고 여기서 하면 신기술 찾은 이유에 대해서 적을 수도 있겠네요. 자, 지금 생각이 났네요. 이유. 신기술 활용 분야와 이게 진짜 잘 될지 안 될지 장점 단점을 네가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봐라. 신기술의 전망 효과와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한지 너의 느낀 점도 적어보고 이런 거 분석 보고서로 한 15장 또는 10장 정도 내라고 해요. 찾아냅니다, 애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공 탐색이라 할 수 있고 동아리 활동이라 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렇게 생명과학한 친구는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또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관련된 레이더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보고서를 써서 작성을 했어요. 이게 엄청난 신기술인지 간단한 신기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가 찾아본 거니까요. 저는 마지막 3월달 세 번째 활동으로는 공동체 활동을 시킵니다. 되게 어려워요. 공동체는 솔직히. 아까 서울대에 보면 공동체라는 게 나와 있었죠. 그쵸? 그래서 공동체를 하는데 되게 어렵고 안 하려고 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일단 저는 하는데 지금 요걸 보세요. 다인자 유저 프로그램에. 자, 여기 생명공학과 컴퓨터와 하는 친구인데 지금 이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컴퓨터 하고 확률과 통계를 엮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융합 전공, 논문 주제, 신기술 관련해서 공동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대체수 조별들이 무임승차 없이 조원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3명에서 4명이 가장 적당해요. 4명 넘어가면 안 해요. 무임승차 늘어나기 때문에 3명, 2명이 전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이 학생들이 뭘 하냐면 이제 여기서 얘들의 등급은 자 컴퓨터공학, 생명과학에는 5등급이었고 컴퓨터는 8등급이었고요. 확률과 통계 얘가 2등급에서 258이 만났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생명공학에 있는 우성과 열성에 관련된 동영접합에 관련된 어떤 상동 염색체계 관련된 어떤 계산하는 방법,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확률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고 그럼 얘네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구상을 했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입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수학적 공식이 나오고 여기에 생물학적인 이론이 나와 있고요. 수학 통계에 관련된 내용들과 생물학적 통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했어요. 이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돈이 있어서 그래서 책을 사줬습니다. 파이썬셋 이게 프로그램 책이잖아요. 저는 몰라요 솔직히. 근데 애들이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서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네들도 모르는데요 솔직히. 근데 해보겠다고. 뭐 이거 책 읽으면 해볼 수 있대요. 그래서 그래 해봐라. 그래서 한 몇 개월 샀더니 한 2개월 동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씩 만들어 간대요. 그러더니 프로그램 같이 진행했다고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뭐 컴퓨터 프로그램 주국지 나와 있죠. 여기 뭐 총 대립 유전자, 우성유전자, 동화유전자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유전자 8 넣으니까 4 넣고 뭐 하니까 답이 또 나왔죠.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결과적으로 10월 달에 만들었어요.
작년도에 한 건데 만들었어요. 저는 이게 아무튼 뭐 이 중에서 셋 중에서 한 명은 별로 안 하는 모습도 보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참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성적이 낮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렇게 뭔가 하나를 만들어야 돼.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이라고 써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는 독서 토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독서 토론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독서 토론도 이렇게 하네요. 일단 독서 토론을 모집을 합니다.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독서 토론도 지금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3명 정도 또는 4명 정도 모아요. 그리고 또 하나 책을 선정해야 돼. 이거는 자율활동처럼 해도 되고 진로활동처럼 해도 돼. 이건 학급에서 하는 활동이니까 꼭 교사 주도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도로 했지만 나중에는 애들 주도로 했지만 학생들이 뭉쳐서 하면 돼요. 제 강의 듣고. 책을 선정하고 3명, 4명, 5명 이상 하면 안 돼요. 무임시장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3명, 4명이 가장 좋아요. 책 선정하고 책 선정한 다음에 이걸 하겠다고 담임선생님이라든가 또는 학년부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양식은 제 거 쓰세요. 지금 이 그림 나온 거. 이거 쓰시고 활동지로 돼 있죠. 그래서 책을 선정한 다음에 만약 이기적 유전자라고 합시다. 이기적 유전자라고 한다면 이 책을 다 읽게 하고 읽으면서 하나의 주제를 먼저 미리 만들어 봐요. 뭐 누가 팀장 같은 사람이 정말 이기적 유전자는 뭐 이런 것들이 인간 윤리에 어떤 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기적 유전자는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뭐 사회에 반영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어떤 하나의 주제를 자네가 찬반 주제, 찬성과 반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결정하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이 주제를 결정하고 책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팀을 나눠서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억지로 나눌 필요 없어요. 찬성이 3명이도 되고 반대 1명이 돼도 괜찮아요. 아무튼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것들,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에게 더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고 그런 주제를 선정해 보는 거예요. 주제를 니네들이 스스로가 선정해 보는 겁니다. 제가 정해주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정해줬고 여기 역할도 썼게 했죠. 제가. 그래서 생기부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 주제 요약본 같은 거 있고 요약본만 하면 안 돼요. 발표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발표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를 적어서 팀장과 팀원과 팀원들이 각자 해서 이걸 연계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했고 이렇게 발표를 시켰어요. 이렇게 발표를 시켰습니다. 저희 애들 참 교복 잘 입어요. 자, 아무튼 발표를 시켰습니다. 발표시켜서 무자비한 알고리즘이라는 책을 읽고 토론 주제는 인공지능의 법 인격.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처럼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냐. 그런 합법적인 근거가 되냐. 이런 걸 토론한 거예요. 토론 활동지를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여기 파워포인트 내용들이에요. 여기 사람도 있네. 참, 아이고. 여기 선정 도서도 있고요. 파워포인트 주장도 나와 있고 참석과 반대에 대한 주장들을 다 요약해서 언급을 해놨어요. 어렵지 않죠? 충분히 중위권이든 상위권 학생이든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어디 입력할 거냐? 자율활동 입력해 주세요. 아니면 진로활동 입력하시고 나오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애들이 활동하는 거니까 독서 토론에다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네. 제 강의 듣고 그대로 따라 해줘도 되니까 본인이 도움될 수 있고 결국 하는 건 본인들입니다. 본인들이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는 이제 융합주제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량 유연화 주간으로 하는 활동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율이라든가 진로활동에 개별적으로 해도 되고 앞으로도 선생님들 중에서는 내년도에 계획해서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두 가지의 과목 주제를 엮어서 하나의 주제를 엮어서 두 가지의 과목들을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하나의 융합 주제를 만들어서 이 융합 주제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서랑 요약서를 만들고 이게 지금 되게 큰 종이에요. 이게 한 4절지 아니요, 그냥 뭐 전지 정도 될 거예요. 전지보다 아니고 전지보다 아무튼 큰 그런 뭐 우리 그런 종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 스케치북 같은 큰 종이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사서 그리고 애들한테 이렇게 애들이 남자애들 꾸며온 거예요. 탐구 개혁 이런 저 배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보다 이쁘죠. 그쵸? 저는 이쁜 거 좋아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무튼 자기 스스로가 참고해보고 뭐 붙이고 글로 쓰고 매직으로 쓰고 막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융합적인 주제니까 저희도 수업량 유연화 주간에 하는 거니까 시험 융합적인 주제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는 개인별 세특기 입력해요. 개인별 세특기. 융합적인 주제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애들한테 이제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한다는 거, 남자아이들이 뭔가 하고 뭔가 연구하려고 하고 이렇게 종이도 붙이고 색칠을 한다는 거는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등학교 때 하면 좋겠다는데 애들이 잘 따라서 좋았고 하는데 이제 생기부스는 너무 힘들었죠. 근데 아무튼 개인별 세특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교육계획도 넣고 했으니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애들의 어떤 탐구력을 높여주는 것들은 좋다고 생각이 들고 학생들도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은 자율활동, 진로활동은 담임선생님들과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저는 입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개세특은 어려울 것 같고 지금에서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더 있습니다. 미적분 방정식을 활용한 케플러 법칙, 물리학과 수학을 연계시켜서 계획서, 요약 보고서, 그다음에 이게 활동, 게시판 같은 것들이죠. 게시물, 그죠? 게시물 이렇게 해서 이 친구 이렇게 프린트해서 가져왔는데 이 게시물 같은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최종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같은 데다가 하면 좋은데 이제 같은 아니고 벽보에다 저는 붙였어요. 그다음에 저희 2학년 부장님은 이제 같은 데다가 하기도 했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거의 3시간 넘게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긴 강의지만 이게 아마 짧게 정리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종합 세트, 선물 세트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차분차분하게 한번 보시고, 도움이 조금이나마, 또 생각이 다른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아무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바라서 강의들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